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기내식 대란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으로 가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되돌아오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아시아나 관련 속보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내식 대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 사이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박삼구 회장의 이른바 기쁨조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영상도 공개가 됐으니까 예.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미투 운동 당시에도 의혹이 제기됐었죠. 물론 당사자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사실일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오너가 원해서 이런 의전을 한 거냐 아니면 임직원들, 특히 고위 임원들이 오너의 심기 관리 차원에서 이런 의전을 일부러 만들어냈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참 낯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아시아나 측에서는 자발적인 준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승무원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일 경우에 성희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미투 운동 당시에도 성희롱 논란이 좀 있었고요. 아마 자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아무리 이 직장인들이 존경하는, 좋아하는 오너라고 그래도 뭐 이런 정도의 의사 표현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 지금 이 단톡방 같은 데서 침묵하지 말자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언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글쎄요, 좀 노추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 들어서 좀 심한 추한 모습이 아닐까 싶고 또 우리나라 모든 재벌이 오너에 대해서 의전 과잉의 면이 좀 있습니다. 어딜 나갔다 들어오거나 그럴 때. 그러나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굳이 꼭 그 여성 직원들한테 꽃다발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포옹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아시아나 직원들은 광화문에서 경영진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3구에서 숫자로 3구 이런 또 피켓을 들고 또 집회를 나서기도 했는데 과연 경영진 교체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6일하고 8일에 이제 광화문 집회를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비리 제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폭발력을 가질 만한 것이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법에 따르면 제재할 조치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반감과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탈법 혹은 불법을 따져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무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투자를 요구했다는 부분, 기내식 업체를 교체할 때 대가로 기내식 업체 교체의 대가로 투자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무시했다가 최근에 한번 들여다보겠다 했으니까 이 부분 빼놓고는 감정적인 것일 뿐 아직까지는 불법이 확인된 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도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증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경영진 교체는 이제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직원들이 그동안의 갑질, 비리, 백태를 놓고서 많은 주장을 해온 겁니다만은 거기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에 이어서 지금 아시아나까지 양대 항공사들이 그야말로 뭐 제왕적인 권력을 그동안 휘둘러 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영향력이 그동안 그만큼 상당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너의 영향력이 계열사에 미치는 거는 뭐 황제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대단했죠. 근데 이 항공업종에서 왜 특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많죠. 대표적인 그 시각 가운데 하나는 독과점이 어느 분야보다도 지배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심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독과점 문제만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모든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오너가 황제식 경영을 하다 보니까 갑질과 비리가 많은 거죠. 그리고도 직원들은 그동안 아무 소리를 못했던 것인데 다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항공산업일 뿐이다. 항공산업이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터져 나온 것이지 다른 재벌 계열사들의 경우에도 이 황제식 경영을 하는 오너들의 모습을 볼 때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사태에 있어서 국토부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개입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주무부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여론이 생기면 조치를 취하긴 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할 근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부당 투자 강요를 했는지 따져보는 것 외에 지금 당장 탈법, 불법 사례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분명히 있었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녀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규정 위반이 분명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얘기.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것들은 불법, 탈법까지 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제보라든가 폭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조치밖에는 취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전과 직결된 사안들, 아까 예를 들어서 정비 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뭐 안전관리감독관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내식 사태에 대해서도 다 끝나고 나서 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거 이 정도로 우리 배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소송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에 청원을 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겠죠. 무슨 네. 뭐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것 외에 직접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바탕한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탈법과 불법으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되는 게 대한항공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직원 연대를 꾸리고 또 침묵하지 말자고 단톡방을 꾸리고 해서 집회를 통해서 제보와 폭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나라를 대표하는 국적 두 항공사 이런 뿌리 깊은 갑질 문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해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국적항공사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재벌 오너와 일가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원래 이 표현은 일본에서 일본 이제 가전업체 같은 데서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자기네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네 시장만 들여다보다 세계적 추세에서 떨어지게 된 그런 신드롬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우리 재벌 오너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태를 보여오다 사회적 변화에 뒤떨어진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아이들도 자기네들끼리만 뭉칩니다. 그리고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높은 벽을 쌓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촛불 집회 이후에도 변했고 그전에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재벌 오너리가들은 그 담장 안에서 자신들만의 리그 안에서 사회적 변화를 무시해왔던 거죠. 뭐 젊은 여성한테 꽃다발 좀 받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말썽 좀 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좀 있는 집에 했는데. 뭐 이런 식의 변하지 않는 문화와 관행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고요. 우리나라 재벌 체제라는 게 사실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금은 그런 독특한 공룡 같은 시대착오적인 조직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 가문이 지분과 상관없이 문화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을 완벽하게 황제처럼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때 몇 년 전입니다만은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재벌학자가 있어요. 한국 재벌을 연구한 예. 하토리 다미오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대, 4대 갈 때 과연 재벌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특별히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으로 규제를 안 해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징후를 지금 봐요. 사회적 변화를 읽지 못하는 기업들은 망한다는 게 경영학 교과서의 얘기고요. 예. 마케팅 3.0 시대의 생존 법칙이거든요. 근데 재벌들이 정확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섬 안에 갇힌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보는 갈라파고스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동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서 미리 짚어봤는데 사실 이번 아시아나 사태의 문제 시작이 된 게 기내식 그렇습니다. 대란이잖아요. 예, 예. 지금 일단은 정상화됐다고는 하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제 1일 시작이 됐고 7일경에는 거의 이제 정상화됐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끼워 맞추기식 해결일 겁니다. 다시 이제 항공 수요가 폭주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있고요. 아까 이제 회황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 한 기업이 법정 관리를 겪고 나면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회사 분위기도 흉흉하고 일종의 그 규율 같은 것도 좀 흐트러지고 이런 면이 좀 있거든요. 아시아나가 사실은 경영난 이후에 법정 관리를 겪으면서 예. 워크아웃을 겪으면서 예, 예. 채권단의 워크아웃을 겪으면서 상당한 좀 혼란을 겪었죠. 그런 와중에 기업 문화도 정상화되지 않은 와중에 오너가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더 분위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기내식 문제가 아니라 휴가철 항공수요가 폭주할 때 기내식과 또 그 밖에 기업 자체 정상화 과정에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사태는 앞으로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